단계별 주요 점검 사항인데, 이 부분은 지금 건축, 전기, 기계 공정으로 나눠가지고, 저희 건축 부분은 정택승 팀장님, 그리고 전기 공정은 정강민 대리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이제 그 이후단은 다시 제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나와요. 야, 야, 얼굴은. 네, 반갑습니다. 품질점검부의 정택승 팀장입니다. 저 건축 분야 점검을 주관하고 있고요. 건축 분야 우선 단계별 주요 점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 점검인데, 기초 점검 전에 실제로 우리 대지가 그 주변 대지랑 경계가 맞는지 현장 설명을 듣고 혹시 침범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점검 전에 그 현장에서 진해력 그 시험한 내용들, 그 진해력이 그 설계도서의 어, 진해력과 이상인지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기초에 들어가는 철근의 이제 설계 강도 이런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저희 현장에서 쓰는 철근들은 다 국산으로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 철근인지 여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배근 쪽에서는 그 크게 저희가 뭐 용접하는 배근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데 혹시라도 현장에서 소규모 현장이다 보니까 철근을 뭐 용접해서 그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타 구조도면에 나오는 기초 두께나 그 기초 철근 간격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저희가 이제 스페이서 같은 경우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소규모 현장이고 작은 시공사들이다 보니까 그 뭐 시멘트 벽돌 같은 거를 그냥 깔아놓고 스페이서다라고 이제 하는 경우가 일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지적을 해주시면은 현장에서 적당한 스페이서로 다시 교체를 해라 이렇게 지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피트나 이제 기초가 단차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구조 도면에 그 명기한 대로 배근이 됐는지 여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랑 더불어 이제 같이 볼 게 기둥 철근이 이제 기초 단계에서는 그 뽑아져 있는데, 어, 일반 규모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필로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데 구조 도면상 내진 철근으로 그 표기가 되어 있는 그 항목들을 그 내진 철근인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둥의 후프가 간격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내진 갈고리가 시공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단계 이제 필로티 내진 구조 점검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2층 슬라브, 2층 이제 보호 배근이랑 2층 슬라브 배근까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점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기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기초 단계에서 그 확인이 될 것 같고, 1.5단계에서는 이제 보호의 배근을 이제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호 규격이랑 보호에 그 시공되는 철근 규격, 그리고 간격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필로티 구조의 이제 전이보 같은 경우에도 그 구조 도면에 주로 이제 내진 철근 사용하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철근도 내진 철근 여부를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이제 슬래브 간격 같은 것도 구조 도면상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일부 이렇게 슬래브가 캐틸레버 형식으로 되어 있는 슬래브 같은 경우에 뭐 특이점이 있는 부분만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단계에서 주로 그 1층 천정이죠. 1층 천정의 단열재는 이제 타설 부착으로 시공을 많이 하는데 그 타설 부착하다 보니까는 이제 철근 배근하면서 파손되거나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단계 골조 점검은 이제 위원님들만 좀 나오시는데 어, 그 최상층 그 골조가 이제 완료가 되면은 조금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주로 그 골조 부분에서 철근 노출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그 혹시라도 콘크리트 재료 분리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벽의 단열재 부분 잘 시공되어 있는지, 그리고 부착 타설되는 결로 방지 단열재 위치 같은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단계는 뭐 앞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3-1단계, 3-2단계 2회로 점검을 시행하는데, 아, 3-1단계 이제 점검 시점은 그 저희가 이제 방통 타설 전에 그 바닥 난방 코일 시공한 시점으로 주로 점검 시점을 잡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위원님들만 이제 나오시는 점검이 되겠고요. 3-2단계는 방통 타설 끝나고 그 다음에 점검 시점을 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현장에서 잡아서 이제 연락이 갈 거고요. 자, 3단계는 그래서 이제 그 마감 점검인데, 주로 보실 게 단열재 시공해서 단열재가 저희 그 도면에 표기된 단열재가 맞는지, 그리고 파손된 상태가 있는지, 그리고 창호 주변에 저희가 그 월조랑 그 창호랑 이제 틈이 좀 많이 일부 벌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열재를 좀 밀실하게 시공했는지, 그리고 뭐 우레탄 폼 같은 걸 좀 충실히 총진을 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내부 실내 측에 저희가 결로방지 단열재를 좀 시공하게 되어 있는데, 예, 이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수, 부위별 방수는 옥상, 그 저희가 외부 베란다, 그리고 욕실, 다용도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 해당 그 시공 방법에 맞는 방수를 하는지 도면 표기된 대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옥탑 코어 벽체 쪽이랑 그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벽체를 저희가 방수를 선시공해서 감아 올리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선시공 했는지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창호 같은 경우에는 그 고정철물 맞는지, 이 2T 이상의 고정철물 썼는지, 특히 뭐 간격을 저희가 500mm로 그 기준을 좀 세워놨습니다. 500mm 이하로 고정철물을 했는지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 도면에 연기된 위치대로 돼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 승인이 난 이후에 점검하는 사항이라 실제로 이제 건물이 다 완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들이 최종적인 이제 마감 상태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저희가 음, 점검 전에 미리 좀 담수를 좀 시켜 놓는데, 그 점검 시점에 그 욕실이나 저희 실내 측에 누수된 데가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단계에서 최초의 그 대지 경계 확인했을 때 그 침범된 사실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 매도인이 이제 그 부분을 해결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해결됐는지 여부, 이런 걸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축 부분은 뭐 이 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전기 분야 설명을 저희 정강민 대리가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택품질점검부에서 전기통신 점검을 담당하고 있는 정강민 대리라고 합니다. 저희 단계별 점검 사항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1단계에서는 일단 배관 들어가는데요. 저희 난연성 CD관 사용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1층에 통상 계량기암이랑 공용함, 뭐 국선단장, TV 증폭기암, CCTV함 이런 함들이 1층에 쭉 통상적으로 배치되다 보니까 그 함 배치의 적정성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계할 때 이제 설계사 분들이랑 협의해서 많이 잘 배치하려고 노력하는데요. 또 현장에서 시공할 때 또 현장 사정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좀 현장 쪽에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보통 저희가 현재 전기 인입을 받을 때 강관조를 통해서 이제 가공으로 인입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최대한 지중으로 그 고로
횡단하는 굴착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웬만하면 소형 뭐 일반 규모 정도 주택들은 강간주로 가공인이 받고 있으니까 뭐 이제 강간주의 위치가 적정한지 이런 거 좀 현장에서 같이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접지정 이제 각종 함들 뭐 계량기함, 이제 TV 증폭기함, 국선 단잠 이런 거 접지정 측정 1단계 때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1층에 보통 이제 전기차 충전기용 배관이랑 주차 관제 설비 배관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때 이제 전기차 충전기는 이제 일반 규모일 때는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는 안 해요. 설치는 안 하는데 이제 나중에 추후 설치가 가능하도록 이제 전원과 통신 공배관을 미리 시설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기 전원 배관은 이제 계량기 함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공배관은 국선 단자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차 관제 설비도 이제 일반 규모는 통상적으로 설치를 하진 않고요. 다만 이제 센터 쪽에서 이제 뭐 유지 관리가 어렵지만 그래도 일반 규모에도 설치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 이제 그 시공 단계에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전원 배관은 이제 공용 분전함으로 저희가 연결해 놓고 있고요. 통신 배관은 1층 로비폰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로비폰과 연결을 하는 이유는 이제 세대 비디오폰에서 이제 자기 손님들이나 뭐 하여튼 가족들이 오면은 하여튼 열어줄 수 있도록 그 문 열림 버튼을 통해서 이제 차단기도 같이 동작을 시키는 식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1층 현관 로비폰과 연결을 해놓고 있습니다. 1.5단계 설명드리면요. 1.5단계 이제 세대 이제 그 통신단장과 이제 전기 분전함 위치가 적절한지, 그리고 이제 전열 박스, 통신 박스 위치 적절한지 봐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세대함은 기본적으로 이제 1순위를 저희가 현관 쪽에 신발장 맞은편에 다 보통 배치를 하고 있어요. 신발장 내부로는 은폐되지 않게 신발장 맞은편으로 넣고요. 그 공간이 없으면 맞은편 벽이 없으면 이제 2순위로는 뭐 현관 근처에 화장실 벽이라든지 저희 작은 방문 뒤쪽 벽이나 뭐 식탁 쪽 벽면 활용하고 있고요. 3순위는 이제 주방 쪽 벽을 씁니다. 근데 주방 쪽 벽은 화구가 있다 보니까 최대한 맨 나중에 생각하는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저희 음, 세대 내부 이제 통신수구 저희 데이터 보이스 쓰는데요. 요거를 저희 통합 수구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용 배관과 이제 그 보이스 배관을 따로 개별 배관, 그러니까 TV 배관과 데이터 UTP 배관 따로 저희가 그 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고 따로따로 배관이 가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면 되고요. 저희 세대 내로 인입되는 배관 이제 보통 저희 세대 분전함은 이제 계량기 함에서 이제 세대 분전함까지 배관 1개, 그리고 통신은 1층 국선 단자함에서 이제 세대 통신 단자함까지 이제 공배관 포함해서 2개가 가요. 제가 세대로는 UTP UTP 2가닥과 그 광 케이블 1가닥을 같은 CD 배관에 넣고 나머지 1개의 배관은 공배관으로 유지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TV도 1층 TV 증폭기 하면서 세대 단자함까지 그 배관 1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1.5단계 때 하이 PVC관을 좀 잘 봐주시면 좋은데요. 물론 저희도 같이 보고 있지만요. 그 국선 단자하면서 저희가 이제 옥상으로 그 공배관 2개를 항상 그 구비를 해두고 있어요. 그리고 TV 증폭기 함에서 옥상까지 하이 PVC관 2개를 구비를 해두는데 1개는 이제 공배관으로 쓰고 나머지 1개는 이제 통상 7시 이제
7C짜리 동축 케이블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하이 PVC가 1.5단계 때 옥상으로 가는 게 4개 보이는지를 봐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콘크리트 타설 강도가 너무 떨어지지 않게 배관이 잘 분배되어 있는지 그런 거 좀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네, 뭐 난연성 CD관은 이제 항상 단계마다 잘 사용하고 있는지 단계마다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세대 분전반 통신 단자함도 이제 층수 계속 올라가면서 해당 위치, 도면 위치대로 좀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또 논의할 사항이 있는지 그런 거 좀 현장 점검 나가셨을 때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보통 전기 통신 배선기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실 쪽에는 이제 사구 콘센트를 벽 두 면에 그 시공을 하는 게 저희가 기본 방향으로 잡고 있고요. 방에도 사구짜리 콘센트 2개 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통신 통합 수구는 거실에는 이제 벽 두 면에 나눠서 설치를 하고 있고, 방에는 벽 한 면에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뭐 2단계 때도 역시 이제 통신 세대 이제 통신 수구에 이제 데이터랑 TV 따로 별도 배관 시공이 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음, 그 세대 내부 이제 랑 공용부 저희가 전기 배선은 HF-IX 쓰고 있고요. 그리고 통신은 이제 UTP cat5e 4페어짜리 쓰고 있고요. 통신은 이제 고발포 동축 케이블 쓰고 있습니다. 네, 3단계에서는 저희 센서등 저희가 현관 쪽에 그 일괄 센서, 그러니까 일괄 소등 스위치랑 센서 등의 을 온오프하는 스위치를 같이 2부짜리를 현관 쪽에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중천장 내부에는 다 금속재 가유 전선관 이용해서 은폐배관 좀 금속재 가유 전선관 다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탑에 안테나 패드가 좀 잘 적정한 높이와 적정한 너비로 이제 되어 있는지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콘센트 스위치 높이 가끔 현장에서 좀 무적정하게 하는 경우 있는데 그런 것도 네, 가스관 이음부랑 이역거리 확보가 되어 있는지 이제 뭐 세탁기나 보일러 콘센트는 이제 수전보다 좀 높게 저희가 1.5m 높이로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고요. 네, 그리고 보일러 제어하는 이제 통신선이 가는 그 박스도 통신 박스도 개별로 저희가 따로 벽에 박아서 써요. 그러니까 보일러에는 이제 2구짜리 콘센트와 이제 별도 통신 박스에서 나온 이제 제어선이 연결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욕실은 전용 회로로 구성하고 고감도 차단기 쓰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세대 이제 분전하면은 이제 분기 차단기는 이제 20AT짜리 C타입 쓰고 있고요. 메인 차단기는 32AT짜리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층에 계량기 함에 설치되는 세대 이제 메인 차단기는 40AT짜리 쓰고 있습니다. 4단계 사항은요, 이제 CCTV 같은 경우에 이제 MVR 용량을 좀 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녹화돼야 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돼야 되다 보니까 채널당 0.63 테라바이트 이제 확보되어 있나 현장에서 저희가 저장 공간 체크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건물 내부 카메라는 이제 돔 카메라 쓰고 있고요. 외부 벽에 달리는 이제 외부 침입 뭐 이런 관제용으로는 저희가 브라켓 하우징형 카메라 쓰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봐주시면 되고 조명 기구는 이제 저희 다 KS 인증도 받아야 되고 이제 고효율 에너지 인증 마크 달려 있는 거 다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 네, KS 인증
안 쓰는 경우도 꽤 있고, 뭐 고효율 인증 없는 걸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다 직접 등을 다 뜯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세대 분전 방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종적으로 예, C타입, D타입 다 잘 달려 있는지 보고 있고요. 저희 뭐 계량기 함부터 시작해서 뭐 각종 통신함 그리고 공용 분전함 다 번호 자물쇠 시건하는 걸 저희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네, 네, 아무래도 여러 설비들이 제대로 저희가 동작하는지 이제 4단계 때는 확인을 많이 해요. 뭐 비디오폰 제대로 작동하는지 뭐 욕실 햄 작동하는지 그런 거 확인하고요. 그리고 보일러실에 이제 일산화탄소 감지기랑 가스 누설 경보기가 같이 설치가 되는데 저희 상시 전원형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장에 이제 저희가 콘센트를 마련을 해놓고 거기에 이제 네, 뽑아서 쓰는 상시 전원형 감지기를 쓰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저희 상부 이제 렌지 후드장 안에 이제 콘센트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이제 가구에 이제 붙여서 쓰지 않고 이제 콘센트를 그냥 벽에 매립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장을 그 콘센트 위치에 맞게 잘라서 이제 콘센트가 보이게 하고 그 자른 부분이 이제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배선기구 점검 커버를 이용해서 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시공자들이 좀 많이 놓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현장에서도 많이 안내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공용 분전함에 이제 SPD 들어가는데 저희가 현재 1등급짜리로 그 적용을 시키고 있고요. 저희가 설계 도면에도 요거는 반영해서 넣어 놓는데 아직 현장에서는 해당 내용을 잘 모르고 이제 2등급으로 많이 설치를 하긴 해서 저희가 많이 1등급으로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 감지기를 저희가 1층 필로티 쪽에는 열이랑 연기 감지기 교차로 저희가 설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대 내부에는 뭐 방 쪽에는 연기 감지기 쓰고 주방이나 보일러실에는 정원식 감지기 쓰거든요. 그렇게 잘 달려 있는지 뭐 엘리베이터 홀 복도 이쪽에는 연기 감지기 잘 달려 있는지 그런 거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기통신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기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이제 기계 설비 공종 이제 주요 점검상 말씀드릴 건데, 한번 중간 점검 차원에서 뭐 화면이 안 나오시거나 이제 소리가 안 들리시거나 하는 거는 없으시죠? 채팅으로 한 번씩만 한번 남겨주시면.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기계 설비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계 설비도 아까 전기통신 설명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KS 인증이나 위생안전 기준 이런 건 너무 기본적인 사항이어가지고 여기서는 따로 명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1단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비 공종 1단계 기초 점검 시에는 저희가 매트 기초에 이제 매립되는 배관 관경, 재질, 보온 두께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5배수 배관은 저희가 9배를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매립되는 부위다 보니까 9배를 제대로 안 잡아 놓으면은 좀 나중에 문제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하층에 이제 기계실 같은 게 있어서 천정 배관이 되는 경우에는 뭐 1단계가 아니고 추후에 뭐
이제 확인 가능한 시점 단계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 정화조 통계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이사항이 없으면 V지원 배관으로 75mm짜리를 계단실 벽체내로 입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하부 집 수정은 저희가 펌프 사이즈 그 교번 운전을 위해서 이제 두 대분 사이즈의 함을 이제 심어놓고 타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기계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추후 수압이 부족할 시를 대비해서 계단실 하부 쪽에 가압 펌프 설치를 위한 예비용 급수관을 시공을 해놓습니다.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왼쪽이 저희가 이제 매트 기초에서 매립되는 1차 측에서 이제 하나 올라와 주고 이제 2차 측으로 이제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인 계량기가 이제 이쪽에 설치가 되는 거겠죠. 이제 여기는 입상 점검부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정화조 통기관 이제 입상한 건데 이제 정화조 있는 부위에서 매트 기초에서 이제 매립돼서 쭉 오다가 이제 계단 벽체 쪽으로 이제 입상하려고 이제 벽체 쪽 철근에다 이제 고정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단계 이제 필로티 내진 구조 점검 시 주요 사항인데요. 일단은 여기서는 저희 설비 쪽은 중요한 게 그 2층 바닥 슬라브 매립되는 이중 배관들 그 관경이나 보온 필요 부위의 이제 보온 여부 그리고 인출 부위가 적정한지를 확인을 하는데 뭐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급수구탕 분배기랑 수전류는 이제 외기에 접하지 않는 벽면에 이제 시공된 것을 저희가 그 다음 중요하게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 종합유가랑 연결배관 시공 유무입니다. 그 종합유가는 이제 이런 제품들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봉수 깊이 충분한 제품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층하배관용이랑 층상배관용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그 층하배관용은 바닥 배수 배관이 이제 아래층에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메인 토출축이 여기 바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층상배관용은 상하층강 평면 변경. 예를 들어서 위에는 욕실인데 밑에는 세대인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2층에 보호랑 이제 간섭이 돼서 이제 이런 타입을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보호 간섭 부위를 좀 피하려고 이 층상배가 하는 경우에는 그 토출축에 이렇게 옆면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얘를 쓰는 경우는 평면 변경이나 주요 구조부와 이제 간섭 여부 따라서 이제 좀 이제 요걸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도 좀 이렇게 또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용도실이랑 욕실 배관 시공 사진인데 그 저희가 종합유가를 기본적으로 쓰고 이제 구치가 두 개나 있고 이제 하나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쓰는데 다용도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일러 응축수 배관이라 이제 세탁기 배수관이 연결이 돼요. 이제 25mm짜리가 보일러 응축수관이고 이제 요게 이제 아마 세탁기 배수관이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용도실은 두 가닥이 이제 구치에 육가 쪽에 연결된다 보시면 되고 이제 욕실 쪽은 이제 세면기 배수관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세면기 배수관을 가끔 현장에서 이제 벽체 쪽에 매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유지보수 측면에서 저희가 젠다이 조정내 매립을 하니까 그 셋백이 좀 뒤로 가 있거나 이제 이래서 조정 매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치면은 이제 시정 조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하부 배관은 이렇게 저희가 바닥이 아니고 이게 다용도실 벽체 쪽에서 인출하고요. 온수 분배기도 가끔 이제 벽체 쪽에서 나오는 이게 나오는 걸로 이제 시공하는 현장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보시면 난방관, 급수관 이제 바닥에서 이제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개수대 하부 바닥에서
좀 인출이 돼가지고 이 모양으로 시공이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인데 2단계는 저 일반 규모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위원님들께서 단독으로 점검을 나가셔서 좀 저희 설비 공정에서 이 부분은 좀 같이 챙겨주시면 좀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사전에 좀 드리고 그 2단계에서 좀 중요 사항이 이제 에어컨 매립박스 위치랑 급수 입상 배관 간경과 이제 보온 두께 그리고 세대 5배수 입상 배관 저소음관 이제 사용 여부 그리고 층상 배관을 해야 되는 경우에 V지원 배관을 썼는지 이제 그거에 대한 확인 사항입니다. 그 참고로 저희가 에어컨 매립박스 같은 경우는 스탠드형 같은 경우는 바닥 마감면에서 매립박스 하부까지 15전 그리고 벽걸이 같은 경우는 마감면에서 매립박스 하부까지 180전 이상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이제 저희가 이제 32mm PVC 배관을 외벽 단열재랑 석재 마감 사이로 입상을 해요. 기준상으로. 그래서 매립박스에서 그 입상 배관까지 끌고 갈 때 이 기준을 맞추느라 이제 좀 구배를 좀 훼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구배가 확보되는 게 좀 우선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냉매 배관 타입별 동강 규격이랑 보온 확인 이것도 꽤 중요하고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이건 제가 참고용으로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요. 그 스탠드형 같은 경우가 이제 전격 용량이 이제 벽걸이보다 크기 때문에 이 별도 전원선이 있어야 돼요. 벽걸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원 통신선 겸용으로 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 가닥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별도 전원선이어서 이제 두 가닥이 이제 메리박스 내에서 보여야 되거든요. 이게 최근에 입선을 안 하고 공백안만 해도 현장이 있었는데 이제 새로 들어온 입주자가 이제 그 에어컨 설치 때 좀 센터로 민원 제기한 적이 있어서 저희가 좀 협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처리를. 그래서 그 점 나머지도 좀 중요 사항이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단계 마감공사 점검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난방 코일입니다. 그 3-1단계 때 난방 코일을 깔고 이제 3-2단계 때 저희가 방통을 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 부서가 또 3-2단계만 나가가지고 위원님들께서는 이제 방통 치기 전 그때 코일이 깔린 거를 이제 보게 되시는데 그때 사용하는 이제 적합자재 사용 여부랑 이제 뭐 피치 간격이라든지 이제 꺾인 부위가 없는지 이음매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건축위원님들께도 좀 간곡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비 쪽에서 좀 중요 사항이어가지고. 그 일단 코일 자재는 저희가 PB배관 또는 PXA관 그 15mm짜리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PB배관은 LH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PXA관을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게 이 간혹에 RT관 사용하는 현장이 있는데 RT관 타입 1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되고 그 설치한 걸 확인하시면 이제 바로 재시공 지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입 2 같은 경우는 물성치는 우수하긴 한데 이게 물성치는 제일 우수하긴 한데 이게 XA관 같은 경우 이제 유연성이나 이제 나중에 배관 일부가 좀 손상됐을 때 좀 이제 히팅건 사용해서 이제 복원이 좀 용이한 점이 있어서 저희는 좀 이걸로 좀 권고를 드리고 있는 좀 사항이라는 점을 좀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온 부위는 아까 보셨다시피 온수분배기 연결된 이 공급관 쪽은 1m 구간까지 이제 보온을 해주면 되고 여기 뒤에 환수관 이제 노출 부위만 이제 매립 구간까지는 할 필요 없고 이제 그래서 OT 보온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룸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각방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수대 하부 이게 별도 콘센트가 이제 저희 3단계 때 이제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가끔 안 해놓는 좀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좀 골치가 좀 아픈데 아무튼 그 점 좀 3단계 말씀드리고 아 그리고
필로티층 급수 메인 배관 저희가 열선 시공을 하는데요. 그 센서 위치가 좀 이제 외기 온도 체크가 용이한 게 이제 반자 내부로 통상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게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센서 온오프 확인이 바로 되는 거를 좀 중점적으로 두다 보니까 그 입상 배관 점검구에 좀 안에다 시공을 해놓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좀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제 오배수 계통에서 이제 중요한 사항은 저희 층하 배관 및 이음 부속은 저소음 배관 사용하는 것, 그리고 욕실, 다용도실, 천정 층하 배관에는 저희가 YCT 소재구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왜냐면은 종합유가에서 봉수가 되는데 P트랩을 쓰면 이게 이중 트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소재구를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주방, 다용도실, 욕실 각 PD에 원형 점검구를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 배관 내시경을 넣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도 뒤에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기 및 배기 계통 구간에서 저희가 직배기를 하는데, 이제 직배기관 같은 경우도 이제 결로 방지나 결로수 배출위해서 이제 하향 구배로 외벽 쪽으로 나가고, 이제 외벽 말단에는 이제 역풍 방지 캡 사용합니다. 이제 밖에서 안으로 못 들어오게. 그리고 통기관은 이제 다들 위원님들도 당연히 아시다시피 상향 구배로 저희가 외벽 쪽으로 나가고, 그리고 자바라 재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팬이나 후드 쪽에 연결되는 그것도 저희가 이제 좀 적합하게 자재를 썼는지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계통 같은 경우는 인덕션 아니고 가스레인지 사용하는 경우인데, 가끔 배관을 이제 가스레인지 있는 데까지 이제 인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좀 안 하게 되면 좀 난감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방 화기와 가스관 말단도 이제 15cm 이격, 화기와 이제 15cm 이격하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 그 소방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법에 의거해서 시공되는지 확인한 것은 기본이어가지고 여기 따로 명시는 안 드렸고, 다만에 이제 좀 저희가 고민인 게 좀 소화배관 보온 열선 관한 사항인데, 저희가 현재 기준은 현재 공용부 같은 경우는 40T 방동보온 또는 25T의 열선 시공을 좀 기준으로 두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복도 쪽에 반자 공간 제한 때문에 40T 방동보온은 제가 봐도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복도 쪽에다가도 열선하는 거는 좀 과하다는 좀 의견들이 좀 있어가지고, 1층 필로티층이랑 1층은 이제 어차피 드라이 펜던트니까 프리액션 밸브니까 열선 안 하고, 입상 배관 쪽만 열선을 하라고는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좀 기준을 좀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거 관련된 사항은 좀 소방위원님들께서 이 교육 이후에 별도로 의견을 좀 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3단계는 좀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이 PXA관 라벨링이 이렇게 코일 자재 이렇게 찍혀 있고요. 이게 RT관 타입 1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그냥 얄짤없이 재시공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소음 배관은 제가 그 가장 메이커 중에 이제 평화 거 그거 예시로 가져왔는데, 얘는 부속에 동글뱅이가 있어가지고 확인이 용이가 해요. 저소음 배관인지. 근데 이제 다른 메이커는 뭐 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성적서를 제시를 하라고 하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이거는 뭐 일반 규모는 건축위원님들만 나가시고, 이제 중대 규모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위원님들께서 같이 확인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PD 점검구는 주방 경우에는 후드 장이랑 개수대 사이 여기 타일면에 좀 시공을 하는 편이고요. 욕실과 다용도실 이렇게 반자 아래에 이제 미관 고려해서 적정 위치 시공하고 있고, 그 요새는 실리콘 코킹 안 하고 이렇게 좀 깔끔하게 그냥 개폐식으로 할 수 있는 점검구가 있어서 요새는 좀 이런 디자인 많이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많이 진짜 깔끔하더라고요.
그리고 4단계는 저희가 각종 장비류 적합자재 설치랑 정상 작동 여부 다 확인을 하고 있고, 위생기구도 뭐 절수 설비, 뭐 위생안전 기준 적합한 자재 설치 여부인지 다 확인하고, 여기서는 좀 수압 확인이 좀 저희 메인 점검 사항이에요. 설비 쪽. 그래가지고 수압 같은 경우에는 부족할 시에 아까 1단계 기초 내용 말씀드릴 때 그 예비용급수 간의 펌프 시공해서 연결하게끔 하고 있고, 좀 불필요한 전력 상황 방지에서 가급적 인버터 내장형 쓰라고 저희가 안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기구는 특히 중요한 게 지금 다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요 슬라이딩장 거울인데, 이게 최근에 공공 건설 현장에서 중국산 KS KS 미자재 반입건으로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어서 저희도 좀 강화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 확인 방법은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장 문짝 거울 후면에 이 하얀색 깨짐 방지 필름을 떼고 KS 인증기호 표기로 확인을 하는데, 이게 좀 잘 안 보이실 걸 수도 있는데 지금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근데 4단계 때 이미 거울까지 다 부착된 상태에서 다 떼서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3-2단계에 샘플 반입해서 좀 필름이 떼진 상태로 확인할 수 있게끔 현장 안내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인증 제품인데 그냥 이렇게 이게 인증 마크가 별도로 없죠. 그리고 욕실 다용도실은 저희 아까 건축 점검 사항에서 욕실 다용도실 옥상 바닥 통수 확인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48시간 동안 담수 후에 배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일로부터 이틀 전에 미리 담수해 놓으라 하고, 만약에 엄청 추운 겨울이다. 이제 옥상 같은 경우는 물이 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담수를 좀 생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부록으로 좀 그 외 주요사항 좀 이제 좀 실어 놓은 건데, 이게 다 품질 관리 기준에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현장들에서 엄청 자주 놓치는 내용들을 좀 실어 본 거니까, 특히 이 자동 제어 설비는 이게 뭐 그 DDC에 터치 스크린을 그냥 부착을 해 놓더라고요. 사실 그거는 좀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좀 시공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원격 검침 현장인데 이제 감압 밸브 설치, 이제 역류 방지 밸브 설치 안 하는 데도 있고 좀 그렇다 보니까 요것도 나중에 교육 자료 한번 좀 자세하게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단계는 저희 뭐 전공종 다 전 단계 품질 점검 지적사항 조치 결과 확인이랑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관할센터 인수인계 전에 시설물 최종 점검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공종별 주요 하자 발생 사례 실어 놓은 건데, 건축 공종에는 누수, 도장 물량, 그리고 기계 쪽 저희는 배관 누수, 전기통신은 조명기구 불량, 이게 다수 발생하는 하자 유형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면밀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